다양한 음역대와 선율로 천의 얼굴이라 불리는 바이올린. 최고의 연주 뒤에는 수백 번의 손길과 기다림을 견딘 제작자가 있는데요. 남다른 고집과 애정으로 바이올린 제작에 인생을 건 남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내 인생의 길잡이이자 스승이다. 우리 참된 스승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갈 때 잘 이끌어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올린이 저를 잘 이끌어줬어요. 바이올린이 완성될 때마다 자신의 인생도 익어간다는 37년 바이올린 발악이 만나봅니다. 산들산들 옷기 스치는 바람만큼이나 기분 좋은 실록의 계절 6월. 나무향 진동하는 공방 안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숨소리마저 방해될까 온 신경이 나무에 집중됩니다. 알파벳 C처럼 생겨서 C바우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도 자동차 디자인을 보고 와, 저 차 굉장히 특색이 있고 멋지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한눈에.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도 이 곡선을 보면서 이 제작자의 그 독특한 그런 미적 감각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곡선의 미학이라 불리는 바이올린에 있어 C바우트는 제작자의 자존심이 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나무에 열을 가해 곡선의 틀을 만들어 끼우기는 균일함과 정교함이 필수인 작업입니다. 바이올린 제작을 시작하고 하루도 놓아본 적 없다는 대패. 37년을 반복해온 일이다 보니 나무 켤 때마다 나오는 나뭇결과 손의 감각만으로도 나무의 균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밀착이 돼야 정확히 붙는데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 밀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수평을 맞춰서 야교를 넣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어린 시절 유난히 나무 향기, 나무 만지는 걸 좋아했다는 광용 씨. 오롯이 나무와 마주하며 숨죽여 집중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1985년도 50분짜리 드라마 속 그 주인공이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었는데, 그때 창문 밖으로는 한방눈이 펄펄 내려요. 그리고 호롱불 밑에서 돋보기를 쓰고 악기를 제작하는 그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인 거죠. 마치 예견된 미래처럼 그때부터 그의 꿈은 바이올린 제작자였습니다. 전국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쓱 넘어가는데 바이올린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펼쳐봤더니 바이올린 제작업 협회라는 그 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옛날 일이 다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걸 한 장을 쭉 찢어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 번호로.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와보라고 해가지고 여름방학 하는 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거죠. 오직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서울행을 택했던 고교 시절. 꿈꾸던 바이올린 제작자가 된 지금, 그때의 무모함은 추억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길이 아니라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내려오기도 여러 번. 하지만 그의 열정과 간절함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술 배우기를 마치고 당당하게 고향을 찾았는데요. 아파트 베란다에 처음 차린 작업실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곁엔 늘 바이올린이 함께였습니다. (1696년) 스트라디바리의 비올라. 지금 현대에 나오고 있는 그 악기들은 우리 오래된 악기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악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도가 있으면 이걸로 평생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현악기 중에서도 넓은 음역과 울림의 표현이 가능한 바이올린. 설계도가 있다지만 미세한 두께 차이로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바이올린 제작자의 정교함과 세심함이 악기 소리를 결정짓는 데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똑같이 세대를 만들어도 악기 소리는 달라요. 세대가 각기 다른, 음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더 좋게 해보려고 저도 여러 가지 실험은 해봤어요. 칠을 더 해본다든지 아니면 악기 내부에 칠을 해본다든지. 그런데 칠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약간 그 악기도 무거워지고 그 울림이 더 좋다라고 그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울림을 찾기 위해 바이올린 제작에 집중하던 시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성공과 실패를 수없이 반복하던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요. 결국 좋은 소리는 끊임없는 연주와 노력으로 악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바이올린이어도 사용하는 연주인이 관리도 잘하고 애정도 듬뿍 줄 때 악기 소리도 좋아지겠죠. 반대로 관상용으로만 놔둔다든지 이러면 죽은 악기죠.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도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악기도 항상 내 곁에 두고 관리도 하고 사랑도 듬뿍 준다면 당연히 소리가 좋아지겠죠. 바이올린을 비롯해 첼로, 비올라까지 모두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데요. 하나의 악기를 완성하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동안 나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건 이제 바이올린의 스크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이라고 하는데, 그 제작자의 그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이는 할 수 있지만 그 멋진 악기들을 보면 그 모양새가 다 각기 달라요. 나의 그 개성미를 여기다 발산할 수 있는 부위가 되는 거죠. 제작자의 개성을 담고 철학을 담고
악기가 완성되는 동안 인생의 희노애락도 고스란히 담기는데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악기가 세상에 나올 때면 어느새 시름과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남습니다. 재단을 끝낸 3개의 면이 완성되면 바이올린의 외관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 시작됩니다. 깎고 자르고 밀고 붙이고 수십 번 반복해온 과정에 제작자의 정성과 노력까지 틀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는데요.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예정돼 있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마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 70~80% 악기가 완성이 된 거죠. 네, 이게 칠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앞판, 옆판, 뒷판이 정확히 딱 밀착이 되어서 잘 붙어 있어야 잡음도 없고 소리 전달이 잘 돼서 울림이 좋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제작되는 현악기의 경우 미술과 음악의 결정체라 불리는데요. 매력적인 음색의 악기로 세상에 나오기 위한 칠 작업이 시작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칠을 하게 되면 표면이 약간씩 거칠거칠합니다. 그래서 그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작업도 하고 동시에 이제 칠을 할 때 잠깐 한눈 팔거나 실수를 하면 겹쳐가지고 어떤 부분은 진하고 또 어떤 부분은 옅고 근데 그런 것도 없애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칠을 하고 이렇게 벗겨주고 또 칠을 하고 벗겨주고 열세 번 이상 덧칠한 후에야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는 칠 과정. 사랑하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듯 색을 고르고 칠을 더하는 순간 자연스레 악기 이름도 지어집니다. 이게 이제 알코올 바니쉬인데 이 알코올 바니쉬에 염료를 레드면 레드, 블루면 블루 염료를 섞어가면서 원하는 색깔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처음이 지금 옅지만 여러 번 칠을 하게 되면 아주 붉은색이라든지 원하는 색이 나오는 거죠. 나무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공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 공극을 이 칠이 채워줌으로써 울림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칠을 여러 번 하고 벗겨내고 칠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죠. 소리도 색도 디자인도 30년 넘게 현악기를 만들어 온 허광용 씨의 고집이 악기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그를 버티게 해준 건 바로 가족입니다. 어냐 사랑하는 아빠 딸 잘 있었어? 지금 어디 나가려고? 나가려고 준비했어. 그 뭐야 저 악기 어때? 소리는 어때? 소리 점점 좋아지고 있지. 근데 더 트여야 되긴 해. 근데 홀에서 더 잘 나. 홀에서? 소리가 앞으로. 딸이 첼로를 전공해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대학교도 마치고 이제 대학원 졸업반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들하고 몇 달 동안 그 만든 악기로 지금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전에 쓰던 악기보다
소리가 잘 난다고 하니까 저도 만족스럽고. 아빠와 동생이 만들어준 맞춤형 첼로. 세상 그 어떤 명장의 악기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는 또 한 사람.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 현악기 제작자가 된 아들인데요. 부자가 함께한 건 2년 남짓. 말투부터 작업 속도까지 꼭 닮은 두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만지작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빠한테 혼나고 있었거든요. 저희 누나랑. 그때 아빠가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때 누나는 첼로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고 저는 연주는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바이올린 제작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악기 제작에 관심을 보였던 아들은 독일의 유명 바이올린 제작학교 출신인데요. 귀국 이후 동료이자 후계자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한국에는 좀 이렇게 대를 잇는 그런 직업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일단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손님들도 되게 신기해하시고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섬진강댐 상류에 위치한 전북 임실의 옥정호. 광용 씨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산책길인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신데 그때 몸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할 그런 무렵이어가지고. 바이올린 제작자를 꿈꾼다 했을 때 유난히도 반대가 심했던 아버지. 당시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지만 아버지가 되고 보니 호수처럼 깊은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전 작업실로 쓰던 공간인데요.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그의 또 다른 꿈의 공간입니다. 보여지는 건 누구나 많이 봤을 텐데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많이 궁금해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보여드리고, 이런 제작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해둠으로써 누군가는 이걸 보고 아, 나는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쉽게 접할 순 없을까? 그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인데요. 눈앞에 펼쳐진 호수처럼 더 멀리, 더 많이 바이올린의 매력이 퍼지는 겁니다. 허광영 씨는 새 악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수리, 교체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운드 포스트가 넘어졌구나. 자신의 악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평생 수리비 공짜. 오랜 시간 지켜온 허광용 씨만의 영업 방침입니다. 이 현악기들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 수리할 일이 가끔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무고 안에는 비어 있고 앞판하고 옆판 사이 이런 부위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과습하거나 이제 지나치게 건조할 때도. 고온다습한 여름은 현악기 유지가 가장 힘든 계절인데요. 그래서 여름이면 제작보다 수리를 위해 찾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 뒷판을 잘 붙이고 그다음에 칠도 여러 번 해가지고 가능한 표시 나지 않게 그렇게 수리를 했어요. 네. 번거로울 텐데 두 번이나 똑같은 걸로 맡겼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 별 말씀을요. 또 저기 이상 있으면 또 언제든지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손님께서도 찾아가시면서 되게 기뻐하시면서 가시잖아요. 근데 그 손님보다 사실은 제가 더 흐뭇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손님들 악기를 이렇게 수리해 줬을 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행복하죠. 단순히 악기 제작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금의 광용 씨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에게 바이올린은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준 스승입니다. 악기의 생명은 소리예요. 그래서 똑같이 악기를 여러 대를 만들어도 소리가 각기 다르거든요. 결국은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죠. 그리고 저의 부모님이 살고 싶어 하셨던 임실, 옥정호 주변에 바이올린 제작 과정도 볼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나듯 바이올린 제작에만 몰두하던 광용 씨의 세월이 하나 둘 눈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사로잡은 바이올린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가까이서 공유될 수 있도록 바이올린 박물관이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꿈꿔봅니다.